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결국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매번 뉴스에서 정치 싸움으로 짧게 지나가지만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금리, 달러, 연준의 정책 방향과 소비 심리까지 흔드는 중대한 거시경제 변수이죠. 그리고 이런 변수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배경과 흐름은 테슬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향후 시나리오와 체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다음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경안보 예산과 감세 정책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결국 예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1일을 기점으로 미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셧다운 사태에 돌입한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멈추면 가장 먼저 충격이 전해지는 건 바로 소비심리인데요. 셧다운이 시작되면 소비심리가 흔들립니다. 수백만 명의 공무원이 임시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행정기관은 문을 닫습니다. 소비가 얼어붙고 지역 경제에 타격이 생기죠. 2013년 셧다운 당시 소비자 신뢰지수는 한 달 만에 9포인트 급락했고 여해 항공 관련 업종은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셧다운의 여파는 금융시장으로도 빠르게 번집니다. 금융시장 심리 불안으로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 커지고 채권금리, 달러 변동성이 커집니다. 2018년 셧다운 초기에 나스닥은 약 마이너스 6%에 테슬라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1% 조정을 받았어요. 즉 셧다운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과거 사례를 반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점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금리에 강달러, 유가 상승, 인플레 잔존이라는 복잡한 거시경제 환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이 터진 겁니다. 게다가 11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은 정책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셧다운으로 데이터가 끊기면 정책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흔들릴까에 주목하게 되죠. 자, 그럼 테슬라와 셧다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금리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성장주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공급되면 테슬라 주가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이 9월에만 32%나 상승했었죠. 반대로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이 커질 때는 가장 먼저 조정을 받는 종목입니다. 이번 셧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번 셧다운은 지속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번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셧다운은 평균적으로 약 14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S&P 500은 평균 1% 상승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셧다운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2주를 넘는 장기화입니다. 단기 셧다운이냐 장기화냐에 따라 금융시장 반응은 크게 달라질 거니까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런 거시경제 이벤트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13년, 18년, 23년 셧다운이나 부채 한도 협상 같은 정치 이벤트 이후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단기 조정 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유동성 공급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반등했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을 보면 셧다운 초기 한 달 동안 테슬라 주가는 약 11%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자 테슬라는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을 이끌었어요. 이처럼 테슬라는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가장 먼저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자면 결국 이번 셧다운 사태의 핵심은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와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런 거시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흔들렸었고 동시에 가장 먼저 반등하는 종목이라는 점이 이번 과거 사례로 증명됐죠. 그러니까 셧다운은 리스크가 아니라 다음 시장 랠리를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 같은 종목에 올인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결코 아닙니다. 보유 자금이 큰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래들은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시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핵심 축을 잡고 거기에 연계된 2차, 3차 수혜 종목들까지 포트폴리오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핵심 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진 종목,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흐름은 과거 사례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던 2020년 전후를 보면 핵심 축이 시장을 이끌고 2차, 3차 수혜 종목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 차징입니다. 당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전기차 충전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고 블링크의 주가는 단숨에 $2에서 $60, 무려 30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000만 원만 넣어서도 3억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테슬라가 10% 오르면 이러한 종목들은 30%, 60%씩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걸 먼저 잡았던 사람들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요. 테슬라라는 핵심 축에 산업의 방향을 바꾸면서 그 주변의 기업들까지 함께 끌어올린 전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리튬, 자율주행 반도체 등 관련 섹터 전체가 거대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한 종목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축의 수혜군 확장 전략이 폭발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이야기로만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걸 먼저 읽고 움직이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갑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 2025년 지금도 같은 패턴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2차, 3차 수혜 종목들은 언제나 인생을 바꿀 만큼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회들을 매일 시장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핵심 수혜군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종목 정보가 아니라 시장의 큰 판을 먼저 읽어내는 전략입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 같은 거 하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하시거나 실제 매매하실 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가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25년은 여러분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결정적인 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다음 파동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